더 얇은데? 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갤럭시 Z 폴드 7 일주일 사용기입니다. 시간 진짜 빠르죠? 일단 이번 폴드 7은 정말 폴드의 완성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제품이 잘 나왔습니다. 어떤 점들이 변경됐는지 두께부터 배터리 타임, 성능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부터 살펴볼게요. 저는 폴드 7을 처음 행사장에서 봤을 때 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폴드 7 목업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이번에 상당히 얇게 나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물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번에 폴드 7의 두께는 스펙상 접었을 때 8.9mm입니다. 근데 실제로 측정해보면 8.9mm가 안 되더라고요. 더 얇아요. 사실 눈으로 볼 수 있는 큰 차이도 아니고 측정 장비나 부분 두께가 다를 수 있지만 이번에 상당히 얇게 나왔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폴드 7 광고들을 보면 울트라를 갈라서 폴드가 되는 영상들이 많은데 진짜 거의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들갑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건 진짜 실물을 보셔야 합니다. 실물을 보면 호들갑이라는 말이 사라지실 거예요. 제가 지인들에게 이번 폴드 7을 보여줬는데 다들 놀라더라고요. 자기 폰하고 두께를 바로 재보면서 이렇게 얇다고? 다들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저도 기존에 갤럭시 S25 울트라와 아이폰 16 프로 두 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 폴드 7이 얼마나 얇은지 바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바형 수준인데 펼쳐진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폴드 7이 잘 나왔다면 두 번 접는 삼성 트라이폴드도 잘 나올 것 같다는 생각? 올해 출시한다고 하죠.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건 별거 아니긴 한데 제가 보통 스마트폰 새로 출시하면 그 스마트폰 특색에 맞는 배경 화면이나 테마를 찾아서 적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거든요. 이번에도 당연히 그렇게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뭔가 딱 느낌이 오는 배경 화면이 없어서 그냥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어때요? 좀 귀엽나요? 이번 폴드 7의 메인 컬러인 블루 섀도우에 맞춰서 제작을 해봤는데 다른 컬러도 잘 어울릴 거예요. 블루 섀도우 컬러와 일체감이 있으면서도 어둡지 않은 배경 컬러를 적용했고요. 고양이의 눈도 블루로 해서 일체감도 좋고 또 이번 One UI 8이 올라가면서 반응형 시계 스타일이 생겼잖아요. 배경 화면에 맞춰서 시계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그래서 이 고양이 귀 부분에 시계 모양이 맞춰지도록 위치했습니다. 근데 잠금 화면이랑 홈화면이랑 동일한 배경을 적용하면 너무 심심해 보이길래 홈화면용은 약간의 변형을 줬어요. 더보기란에 링크 넣어둘 테니까 사용하실 분은 다운받아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이야기가 나온 반응형 시계 스타일 적용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잠금 화면에서 꾹 눌러서 커스텀 화면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 다음 시계를 누르면 여기 두 번째에 늘어나고 줄어드는 시계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면 배경 화면에 맞춰서 시계가 변경이 되고요. 스타일은 세로도 있고 가로도 있습니다. 은근 귀엽더라고요. 폴드 7은 배경 화면 AOD가 가능하니까 설정, 잠금 화면 및 AOD,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활성화해주고 표시할 시간을 항상 표시로 해주면 이렇게 AOD에서 화면이 켜질 때 배경 화면에 맞춰서 시계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작과 두께 비교는 워낙 많이 보셨을 테지만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이게 한 세대만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무게도 215g 밖에 되지 않으니까 S25 울트라보다 가벼운 거거든요. 근데 폴드라는 특성상 체감으로는 더 가볍게 느껴져요. 일주일 사용하면서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했습니다. 외부 화면은 6.3인치에서 6.5인치로 커졌습니다. 그냥 외부 화면만으로도 어떤 것을 해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가로와 세로 모두 커지면서 비율도 21대 9로 변했거든요. 타이핑하기도 좋고 영상을 보기에도 좋습니다. 근데 베젤은 좀 아쉽더라고요. 이번에 플립 7이 베젤이 1.25mm로 갤럭시 역사상 가장 얇은 베젤이라는데 진짜 이 꽉 찬 풀스크린이 주는 만족감이 엄청 높았습니다. 꾸미는 맛도 좋았고 폴드 7도 이렇게 베젤이 얇았다면 외부 화면을 활용하기 더 좋았을 텐데 베젤은 전작이랑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보면 다음 폴드를 위해 아껴둔 것인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화면 자체가 커져서 활용성은 높아졌다. 그럼 이제 펼쳐볼게요. 펼칠 때도 달라졌습니다. 이거는 제가 행사장에서도 바로 느낄 수 있어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처음에 자석으로 잡아주다가 부드럽게 펼쳐지고 마지막에 탁 하고 펴지는 이런 식으로 힌지가 변경되었더라고요. 근데 얇아지기도 했고 자석으로 잡아주는 게 있어서 많은 분들이 펼치기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저는 폴드 SE도 사용을 했어서 그런지 이 펼칠 때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겼거든요. 이런 식으로 엄지를 겹쳐서 열려고 하면 잘 열리지 않지만 한쪽은 아래에 한쪽은 가장 위쪽에 엄지를 두고 열면 쉽게 열립니다. 잘 안 열리는 분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훨씬 수월하게 열고 닫을 수 있으실 거예요. 펼치면 8인치의 화면이 나옵니다. 전작 7.6인치와 비교하면 많이 커졌습니다.
커졌어요. 그리고 주름이 넓고 얇아졌습니다. 이게 영상으로 볼 때는 주름이 잘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주름이 잘 안 보여요. 특히 만졌을 때는 전작과 체감이 많이 날 정도로 좋아져서 이 부분은 마음에 듭니다. 다만 정사각형 비율에 점점 더 가까워져서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쉬운 점이라면 요즘 나오는 영상들의 비율을 생각했을 때 어떤 영상을 봐도 낭비되는 공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위에는 영상을 보고 아래에는 댓글을 보는 이런 라이브 영상 같은 경우는 저는 좋은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댓글하고 같이 보는 게 원래 꿀잼이잖아요. 근데 그냥 영상만 보기에는 확실히 아쉬운 비율입니다. 그리고 펀치홀이 생겼잖아요. UDC가 이제 분쟁이 있어서 탑재가 못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아쉬워요. UDC가 있었을 때가 어느 방향으로 봐도 안 거슬리고 좋았는데 이제는 이게 영상 볼 때 거슬리거든요. 만약에 UDC를 넣지 못하고 펀치홀을 넣는다면 구석으로 펀치홀을 밀 수 없을까요? 그러면 영상 비율상 거슬리는 일이 많이 없을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비율이 멀티태스킹 하기에는 또 좋아요. 화면을 돌리지 않고 써도 스마트폰 2대를 쓰는 것과 비슷하고 화면을 돌려서 사용해도 넓게 보면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특히 이번 One UI 8에서는 멀티태스킹 화면을 한쪽으로 밀어둘 수 있어서 이게 폴드에서 활용성이 미쳤습니다. 그냥 폴드에 쓰라고 만든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하더라도 하나의 화면에 집중하다가 다른 화면을 보고 이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밀어두고 필요할 때만 터치해서 바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첫 영상에서는 3개의 멀티태스킹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실제로는 2개만 해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개는 잘 쓰지 않기도 하고 물론 기능이라는 건 있으면 좋은 거긴 하니까 없는 거보다 있는 게 낫긴 하지만요. 이처럼 폴드의 큰 화면을 활용한 기능들이 추가가 됐는데 그 중에 잘 쓰게 되는 건 역시 AI 지우개였습니다. 갤럭시 AI 지우개는 성능도 좋고 알아서 원하는 걸 잘 지워주기 때문에 평소에도 진짜 많이 쓰는 기능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알아서 지울 거 선택해주고 깔끔하게 지워주죠. 너무 편해요. 근데 이제 펼쳐서 기능을 쓰고 원본 보기를 눌러보면 원본과 지워진 화면 2개를 띄워서 비교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센스 있는 게 확대하면 같은 부분이 확대되면서 보여줘요. 큰 화면을 잘 활용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큰 화면에 아쉬운 점이라면 S펜 사용 불가. 이번에 두께와 무게를 줄이면서 어쩔 수 없이 S펜 사용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쉽긴 하죠. 사실 S펜은 사용자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이 갈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S펜 사용이 가능해도 내장이 되지 않으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내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도 하고요. 다만 폴드 같은 경우는 화면이 크다 보니까 저는 콘텐츠에 사용하는 간단한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미지에 글씨를 추가한다거나 이럴 때 가끔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없다 보니까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더니 폴드 SE에서 이미 S펜이 안 되는 폴드를 써보니까 또 적응이 되긴 하더라고요. 언젠가는 이 두께와 무게를 줄이면서 S펜이 양립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해 보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게 실사용 배터리 타임은 어떠냐. 이번에 배터리는 4400mAh로 폴드6와 동일한 배터리 용량입니다. 사실 중국의 폴더블 폰하고 비교하면 배터리 용량 자체는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이건 애플이나 삼성이나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서 올해는 어렵겠지만 내년에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을까 하고 기대는 해봅니다. 직접 5G 환경에서 연속 사용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약 8시간 40분 사용이 가능했어요. 제가 사용하는 패턴에서 폴드6보다 사용시간이 한 30분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유튜브 FHD 영상 2시간, 젠네스 존재로 최대 옵션으로 1시간, 원신 최대 옵션으로 30분, 인스타그램 1시간, 나머지 웹서핑 4시간, 그 외 10분은 자잘한 사용들. 그리고 실제 사용을 해보면 폴드6보다 체감상 오래 사용 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게 대기 배터리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AOD를 켜놓지 않는 이상 대기 배터리가 거의 닳지를 않아서 폴드6보다 더 오래 간다고 느껴졌습니다. 100% 완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25분이 걸렸습니다. 이게 아직도 유선 충전이 25W거든요. 더 늘려줄만도 한데 이건 좀 아쉬웠어요. 100% 완충하는데 1시간 정도만 걸려도 큰 불만 없이 쓸 텐데 아쉽습니다. 좀 느리긴 하더라고요. 다음은 성능입니다. 벤치마크 비교도 많이 보셨을 테지만 빠르게 폴드6와 비교하고 넘어가면 이번 폴드7은 스냅드래곤 8 엘리트 4 갤럭시 프로세서가 탑재됐습니다. 긱벤치 6를 비교해보면 싱글 약 33% 상승했고요. 멀티도 약 30% 상승했습니다. 3D 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로 그래픽 점수를 살펴보면 최대 스코어 약 35% 상승, 최소 스코어 약 31% 상승, 안정성에서는 약 1.1% 적게 나왔습니다. 성능 상승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원신과 젠네스 존재로를 통해서 게임 테스트도 진행해봤습니다. 원신은 부하가 많이 일어나는 나타 지역에서 20분간 순환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최고 사양으로 두고 테스트했음에도 평균 57.3프레임으로 프레임이 잘 나와주더라고요. 다만 같은 프로세서가 들어간 바타입 S25 울트라보다는 안정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소모 전력은 약 5W로 아주 준수했고요. 20분 후 발열도 전면 45.2도, 후면 44.8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젠네스 존제로는 루미나 광장에서
20분간 순환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곳도 마찬가지로 부하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죠. 20분 후 결과는 평균 53.1프레임이 나와줬습니다. 젠레스 존재로는 살짝 불안정하더라고요. 소모 전력도 약 5.8와트고요. 출시 전 기기라서 아직 최적화를 논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분명 더 안정적이게 될 여지가 보였습니다. 발열은 전면 46도, 후면 45.7도로 측정되었습니다. 근데 이 폴드의 구조가 게임할 때 좋은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아래로 잡고 게임을 하면 손의 발열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래 화면 쪽으로는 넘어오질 않거든요. 게임할 때 이런 소소한 장점이 있다. 카메라는 이번에 메인 2억 화소 카메라가 들어갔죠. 드디어 폴드에도 카메라가 업그레이드 됐는데 요즘 워낙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주간에서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눈으로 보는 것 그대로 색을 잘 표현해주고 안부 표현, 디테일이 잘 나와줬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 Z 폴드 7 일주일 사용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 가격이 약 15만원 올라서 237만 9,300원이 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기 자체가 너무 잘 나왔습니다. 폴드를 쓰고 싶었는데 무게나 두께나 성능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못 썼던 분들은 이번에는 정말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기기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거의 바형 스마트폰이면서 펼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 스마트폰이거든요. 아쉬운 점이 없진 않지만 좋아진 점들이 그걸 덮고도 넘을 정도라서 그냥 좀 보기만 해도 설레는 기기입니다. 빠르게 정보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해 두시고 핵심 정보 받아가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